자, 유형 10번 봅시다. 유형 10번은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기가 위한 조건인데, 자, 이렇게 1차식으로 되기 위한 조건의 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x랑 y가 섞여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f, x가 아니라 x, y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된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대요.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얘를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일단 내림차순이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풀이의 순서를 생각을 해보시면 내림차순이 필요하고요. 그럼 내림차순을 해준다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문제를 내림차순을 한번 이용해서 뭐 x에 대해서도 상관없고 y에 대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쌤은 x를 좋아하기 때문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먼저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가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지금 x를 가진 녀석이 요거 두 녀석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y의 x 그 다음에 ky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7y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내림차순으로 나타냈으면 두 번째 순서로 판별식을 해주면 됩니다. 판별식을 해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 식이 돼야 돼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식이 돼야 되니까 b의 제곱 1 마이너스 y의 제곱이죠. 거기서 마이너스 4 ky 제곱 더하기 7y 마이너스 6 요게 0이다. 요런 식이 되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1 마이너스 2y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ky 제곱 마이너스 28y 더하기 2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을 한 번 더 내림차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얘를 한 번 더 내림차순. 근데 내림차순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어떤 식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주는 거죠? y에 관해서. 아까 얘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럼 얘가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준다면은 1 마이너스 4k의 y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y 더하기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내림차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판별식을 한 번 더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총 몇 번 쓰이는 거냐면 두 번 쓰이는데 둘 다 판별식이 0이 되면 돼요. 그럼 얘는 이번에 누구에 대해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y에 대한 미지수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주는 거죠. 그럼 판별식을 써보시면 900 30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00이죠. 왜냐면 25에다 4를 곱해버리세요. 그리고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k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럼 양변을 100으로 약분해 주시면 9 마이너스 1 빼기 4k가 될 거고 얘가 0이다. 계산해 보면은 9 마이너스 1 더하기 4k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4k라는 값이 지금 얼마가 될 수가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8. 그래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k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x 더하기 7y 마이너스 6.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가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y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2y 제곱 마이너스 7y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2, 1 그리고 2, 3 해주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요 뒤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2y 마이너스 3과 y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그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둘 중에 어디다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될까요?
여기 지금 y의 개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y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그럼 어때요?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형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요 유형은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이렇게 두 번의 내림차순을 이용을 하고 판별식도 두 번을 이용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형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개념보다는. 알겠죠? 자, 그 다음 아래 것도 한번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요 아래 문제도 똑같이 일단 내림차순을 먼저 해줘야겠죠? 그럼 얘가 x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2y의 x 그 다음에 ky제곱 마이너스 18y 더하기 5.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판별식 써야겠죠. 왜? 우리가 내림차순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판별식을 해줘야 되는 차례지. 그럼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보면 6 마이너스 2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의 ky제곱 마이너스 18y 더하기 5. 요게 얼마다? 0이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 36 마이너스 24y 더하기 4y 제곱 마이너스 4ky 제곱 더하기 72y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0 요게 0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다시 세 번째 단계로 y에 대한 내림차순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y에 대한 내림차순을 써보시면 4 마이너스 4k의 y제곱 그 다음에 4 빼기 4k의 y제곱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y로 묶어주시면 y에 계산할 게 요거 두 개밖에 없네요. 72y에서 24y를 빼면 되니까 얼마? 8이랑 6, 48y가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더하기 16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로 한 번 더 판별식을 쓰시면 되니까 48의 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4 그리고 맨 앞에 상수 4 빼기 4k 얘가 0이다. 요식 계산하기 좀 복잡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이거 좀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48의 제곱을 굳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48이라는 거는 16이랑 3을 곱한 숫자 아닌가? 맞죠? 그럼 48의 제곱이라는 거는 얘를 두 번씩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얘를 16 곱하기 3 곱하기 16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16 곱하기 4 괄호 열고 4 빼기 4k는 0이다. 요거를 해결하면 되니까 우리가 약분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로? 16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6으로 약분을 하면 여기 하나 지워주시고 여기도 하나 지워주시고 맞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죠? 한 번 더 약분 되네. 그지? 얼마? 4로 약분이 또 되네요. 그럼 여기 있는 16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36이네요. 그래서 36 마이너스 그냥 4 빼기 4k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훨씬 계산 쉽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36 마이너스 4 더하기 4k는 0이다. 그럼 4k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2. 그래서 k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1번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10번 유형 마무리했고요. 자, 그 다음 11번 유형. 여기서부터는 아주 대표적인 근과 괴소의 관계 문제가 나오는데요. 근과 괴소의 관계를 아직까지도 암기를 못하신 친구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근과 괴소의 관계를 다룬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근과 괴소의 관계 증명 한번 해보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일단 유형 증명부터 해볼게요. 근과 괴소의 관계가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쓰죠? 아무것도 모르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 값을 계산하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럼 이게 지금 각각의 근이 우리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근으로 지금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근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알파는 그냥 임의적으로 2a분의 플러스 값이라고 해보자. 이 두 개 중에서.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럼 베타라는 값은 다른 한 근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썼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 마이너스 b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이렇게 임의의 두 근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이 두 개를 더한다는 뜻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러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더할 수 있겠죠. 그럼 2a분의 자, 두 식을 더하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루트 값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마이너스 b를 두 번 더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b.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외우자?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얘들아 이게 미지수로 외우면 조금 나중에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외워주시는 게 좋냐면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 분의 b는 뭐예요? 사실 정확한 의미가 b는 x의 개수거든요. 그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 분의 x의 개수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 베타가 되겠는데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이죠? 그럼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실제로 곱해보면 분모는 4a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분자는 합차공식인 거 눈치챘나요? 합차공식?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고 나머지 부호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 합차공식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앞에 거 제곱 b의 제곱이죠. 그리고 빼기 이제 뒤에 거 제곱을 해야 되는데 뒤에 거 제곱은 그냥 루트가 벗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대로 오겠죠.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 4a 제곱분의 4ac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약분해주면 그냥 a분의 c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약분을 해준 상태 a분의 c 요게 두 근의 곱이다.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x제곱의 개수죠. a가 그거 분의 c는 뭐예요? c는 상수항이죠. x가 안 달린 거. 그래서 x제곱분의 상수항 요렇게 외워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요거 항상 좀 머릿속에서 잘 외워주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요거 두 개만 외운 상태로 자 그럼 문제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럼 너네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은 바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죠? 두 근의 합 같은 경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잖아. 그지? 그럼 얼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2 아니야? 아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지? 두 근의 합이 알파 베타도 같은 원리로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하시면 얘도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빠르게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니까 되게 좀 복잡하게 돼 있네. 그럼 일단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거 통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통분을 하시면 어떤 식이 되냐면 분모를 일단 곱해야 되니까 알파 베타 분의 통분해 주시면 베타가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는 세제곱 될 겁니다. 알파도.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조금 이쁘게 바꿔보시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인데, 자, 인수분해 단원을 잘 공부한 친구들은 이걸 보자마자 느껴야 돼요. 얘가 지금 인수분해 식이구나.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쪼개봅시다. 그럼 얘가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를 머릿속에서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얘랑 얘랑 똑같다라는 거를. 그럼 우리가 지금 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알고 있단 말이야. 얘 알고 있어요. 알파 베타도 알고 있죠. 얘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는 거 하나 더 있네? 여기 알고 있는 거 더 있죠. 그죠? 알파 베타 여기. 그럼 이 세 개의 값에다가 다 상수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얘는 4분의 2 곱하기, 얘는 이제 알파 제곱하고 마이너스 4죠. 근데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을 그냥 붙여서 써.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자. 그럼 우리가 뭐만 구하면 돼? 이 문제 풀기 위해서 결국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이잖아. 그지? 어떻게 하면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한 상태에서 2알파 베타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해 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얼마냐면 지금 4죠. 2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써서 표현하시면은 4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8. 그럼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 문제 있죠? 요거는 한번 숙제로 풀어와 보도록 합시다. 이거 생각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인수분해를 좀 이용해서 잘 쪼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11번 유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12번인데요. 이번에는 근거계수의 관계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7은 0이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흔히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요거 두 개의 값만 사실 아는 걸로 끝나거든요. 이해됩니까? 요거 두 개의 값을 얻어내는 것으로 끝나. 근데 사실 우리가 요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되냐? 직접 대입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알파와 베타를 대입.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두 번째 유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거는 근거계수의 관계를 그대로 이용하는 한 게 첫 번째 유형인 거고, 두 번째 유형은 이 알파와 베타를 직접 이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는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알파를 이 2차 방정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어때야 돼? 당연히 성립해야 돼요. 왜냐면 이 알파와 베타는 근이거든요. 얘는 근이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그죠? 그럼 대입을 첫 번째로 알파를 대입을 한다면 어떤 식이 나오냐?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7은 0 이런 식이 나오죠. 그죠? 그럼 두 번째로는 베타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7은 0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보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인데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두 근의 합이 얼마다? 3이다. 요 정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다. 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기 나와 있는 문제처럼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2베타.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를 도저히 우리가 요거 두 개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인수분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두 번째, 직접 대입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알파를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 알파 먼저.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식을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식을 한번 잘 보시면 얘랑 많이 흡사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차수가 하나씩 더 높아진 거 보여? 여기 지금 알파 세제곱이고 여기는 알파 제곱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제곱 그리고 1제곱이니까 뭐가 좀 부족하구나. 알파가 하나 더 곱해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알파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식이? 얘는 알파 세제곱, 맨 앞에 거는 알파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거는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0이다 라는 식으로 바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얼마냐. 그럼 얘를 알고 싶은 거니까 누구만 이항시키면 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알파만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은 얼마라고 쓸 수 있다? 2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2알파라고 우리가 얻어냈으니까 요거 대신에 2알파라고 쓰자. 그럼 뒤에는 있는 그대로 알파 베타랑 2베타를 적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해졌네. 이제 1번 문제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1번 유형으로. 그럼 얘는 2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남아있는 게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3을 넣어주시고요. 알파 베타의 곱에는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고, 그럼 계산하시면 앞에 거는 6, 뒤에 거는 마이너스 2니까 답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문제 오답노트 그 용지에다가 한번 풀어 보세요. 알겠죠? 이것도 숙제로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13번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문제가 많이 꼬아졌는데 두 근의 조건이 주어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두 근의 조건이 주어진,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근이 뭐 3과 1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두 근의 비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근이 연속인 정수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두 근의 차가 주어질 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m배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다 한번 쌤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근의 관계가 주어진 거야. 그럼 첫 번째, 두 근의 비가 m 대 n일 경우에는 우리가 근을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두 근의 비가 3대 2라고 한번 해보자. 두 근의 비가 3대 2다. 그러면 여기 3대 2에다가 각각 미지수 하나만 붙여주시면 돼요. 미지수 얼마? 뭐 알파를 곱해볼까? 그러면 한 근은 3알파가 되는 거고 다른 한 근은 2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두 근을 작성하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두 근의 비가 3대 2다 표현이 된 겁니다. 두 근의 비가 3대 2. 그럼 두 번째로는 두 근이 연속인 정수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두 근이 연속인 정수다. 그러니까 한 근을 미리 세팅을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한 근을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다른 한 근은 뭐라고 쓰면 돼? 그냥 연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과 4 이런 걸 우리가 연속적인 정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다른 걸로는 7, 8 아무거나 찍으면 돼. 그냥 뭐 10, 11 이렇게 연속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니? 뭐 하나의 근을 내가 찍었으면은 거기다 1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연속인 정수를 알고 싶으면. 그러니까 알파라고 내가 정했으면은 다른 한 근은 그냥 알파 더하기 1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두 번째, 두근이 연속인 정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자, 두근의 차가 주어졌을 때, 자, 그럼 두근의 차가 예를 들어서 두근의 차가 3이라고 주어졌다고 해볼까? 그럼 내가 만약에 한 근을 알파라고 측정을 한다면은 다른 한 근은 그냥 얼마라고 세팅하면 돼? 두근의 차가 3인 거니까 그냥 여기다 얼마 더하면 돼요. 3을 더하시면 되죠. 그럼 두근을 뺐을 때 얼마가 돼? 3이 될 수 있잖아, 그지?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한 근이 다른 한 근에 한 근이 다른 근에 n배 뭐 k배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한 근을 알파라고 또 정해보자. 한 근을 또 알파라고 정해보면 다른 근은 여기다 몇 배 하면 돼? k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그럼 우리가 알파라고 만약에 다 한 근을 얘기했다면 다른 근은 k 알파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봤어요. 그럼 문제로 한번 접근해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k 더하기 4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의 비가 얘는 1번 유형이네요. 그죠? 비가 주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돼? 그냥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니까 한 근을 2알파 다른 한 근을 3알파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한번 써보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얼마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지금 식으로 쓰시면은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5알파겠네.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근의 합은 얼마죠? 10이죠.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아주 쉽게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근이 얼마인지도 써주시면 좋아요. 실제 근은 2알파니까 실제 근은 4가 되고요. 얘는 6이 되겠죠. 왜냐? 알파가 2니까.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근의 곱이 필요합니다. 두 근의 곱.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근의 곱은 실제 근을 우리가 얻어냈잖아. 4하고 6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24라고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럼 그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k 더하기 4 아니야? 그지? 그럼 k가 얼마다? 그냥 20이다. 이렇게 바로 쉽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이번에는 두 근의 차가 얼마라고 돼 있죠? 두 근의 차가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두 근의 차가 1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한 근을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거기다가 1을 더하면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두 근의 차가 1이 될 수가 있잖아. 그지? 얘가 두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봅시다. 두 근의 합부터. 두 근의 합. 그러면 얼마죠? 얘네 두 개 더하면 2알파 더하기 1 아닌가?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죠? 그럼 2알파는 결국에 얼마다? 마이너스 4.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실제 근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실제 근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을 한 겁니다. 그냥. 그럼 이게 실제 근이니까 두 근의 실제 곱은 얼마죠?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얘네 둘이 곱하면 되니까 얼마? 2다. 근데 그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보니까 A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두 근의 곱은 A가 맞잖아.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A는 2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도 숙제로 풀어오도록 합시다. 노트에다가 잘 써오세요. 자, 14번 같이 볼게요. 유형 14번 유형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미정계수를 구한다라는 느낌인데 이거는 뭐 약간 실전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보다는 어떤 우리가 실전 개념으로 문제를 풀 건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2는 0이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우리 이거 쉽게 알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얼마냐면 a입니다. 그럼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알파 베타는 12죠. 그러면 이 값을 토대로 우리가 이 값을 토대로 요 아래에 있는 식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아래에 있는 식은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1이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두 개의 근을 이번에는 뭐라고 하재요? 이번에는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을 새로운 두 근으로 한대요. 얘네를 두 근으로 한대.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 써보자. 두 근의 합. 얘는 얼마가 되는 걸까? 두 근의 합은 얘를 직접 두 개 더하는 거예요. 얘네 두 개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더하기 2가 되겠죠?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위에서 이미 구해놨거든. 위에서 이렇게 알파 베타가 a라는 걸 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라는 값은 a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두근의 곱을 한번 써봅시다. 두근의 곱. 그럼 두근의 곱이라는 얘기는 얘네 두 개를 실제로 곱한다는 건데,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그러니까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값들을 좀 이용을 해서 위에서 구한 값들을 이용을 해서 써봅시다. 일단 알파 베타는 12고 얘는 a죠. 그럼 a 더하기 13이네. 그지? 그래서 두근의 합이 a 더하기 2, 두근의 곱이 a 더하기 13이에요. 누가? 바로 요 2차 방정식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근의 곱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얼마죠?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이라고 쓸게요. 헷갈리니까. 두근의 곱은요 실제로 계산했을 때 2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값이 지금 a 더하기 13으로 표현이 된 거니까 a가 얼마다? 8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a가 8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는 1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두근의 합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b 아니야? 그지? 그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b니까 얘는 얼마다? 이게 10이다. 그럼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개 더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아래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도 바로바로 써보자. 알고 있는 건 바로바로 써주는 게 좋죠.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요. 두 근의 곱은 b죠.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각각 한번 써보자. 일단 첫 번째 식은 이거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1에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요거 전개하겠죠. 얘를 전개하면은 4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1 요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식을 계산해 보면은 요거 대입하시면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에다가는 b. 그럼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요거 1을 이항해 주시면 1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식도 간단하게 한번 써보자. 얘는 4b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얼마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1을 이항시켜서 얘도 마이너스 3으로 써주자. 그럼 결국에는 얘네 둘이 연립하는 문제가 된 거네. 그지? 얘네 둘이 연립하는 문제가 됐으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3. 그럼 아래식에다가 두 배를 해주자. 2를 곱해주고 2 곱해주고 여기도 2를 곱해주고 그래놓고 위에서 아래 빼줄까? 그러면 누가 사라져요? 2a 사라지죠. 그리고 2b는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2b는 지금 마이너스 5니까 b라는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5.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는 1 이렇게 되니까 a는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라. 이게 문제니까 얘네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2 즉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오늘 유형 마지막 유형으로요 15번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수를 잘못 보고 푼 유형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의 마지막 유형이고요. 활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문제를 보고 바로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 문제에서 지금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를 잘못 봤대요. a를 잘못 보고 어떤 걸 이끌어냈냐면 a를 잘못 본 상태에서 두 근을 우리가 얻어냈어요. 두 근을 1과 3으로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자 a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누구는 잘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a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요. 여기 있는 2랑 b는 잘 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대로 본 a 요 x제곱의 개수인 2하고 상수항인 b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누구죠? 두 근의 곱 아니야? 그지? 두 근의 곱은 우리가 얘네 두 개, 2랑 b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얼마죠? 2분의 b죠. 근데 여기서 지금 실제로 근을 1과 3이라고 구해냈으니까 두 근의 곱은 얼마?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는 제대로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a를 잘못 봤을 때는 우리가 b를 구할 수 있다. 얼마죠?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두 번째 상황은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똑같은 식을 이번에는 누구를 잘못 본 거야? 이번에는 b를 잘못 봤대요. b를. 이번엔 b를 잘못 본 거고 그때는 어떤 근을 구해냈죠? b를 잘못 봤을 때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래요. 그래서 이렇게 b를 잘못 봤을 때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두 개의 근을 얻어낸 거고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잘못 본 거야. b를. 그럼 제대로 본 건 누구야? 여기 있는 2는 제대로 봤고 a도 이번엔 제대로 본 거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제대로 본 거고 그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뭘까요? 바로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은 x제곱의 개수인 2하고 x의 개수인 a를 이용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두 근의 합이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 얼마? 1.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도 구했고 b도 구했으니까 각각 제곱을 하면 4 더하기 36. 그럼 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인 요거는 숙제로 오답노트에다가 써오시기 바랍니다. 숙제.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